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헤어지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중매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양가 집에서 서로 다들 좋다고 하면서 결혼 전에 사랑한다 문자도 많이 보내고 만난 날은 얼마 안 됐지만 결혼을 하고 양가 인사도 다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 집도 못 살지 않고 시어머님 말씀이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월급도 많고 외국 갔다 오면 억대 연봉이 될 거다 라고 하시며 갑자기 자랑도 하더군요. 솔직히 저희는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비전과 댐데미를 보고 선택한 거지 그 사람의 돈이나 집안 환경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볼 수 있었지만 믿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혼수를 준비하는 중 남자가 7개월 정도 있다가 외국으로 2년 정도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집은 그냥 회사 사택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그러면 혼수는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주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시댁 어머님에게 모피를 선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백화점에 부탁해 3벌을 그 집에 보냈더니 당신은 그런 것보다는 키가 작으니까 짧고 모자가 달린 게 좋다고 하셔서 결국 직접 백화점에 가서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더니 1,400만원짜리 긴 모피를 고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어차피 처음 결혼시키고 잘 봐달라는 의미로 그냥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시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지금 집 하나가 소송에 걸려 있는데 복잡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펀드는 가지고 있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그날 밤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님이랑 다시 상의한 결과 집을 꽉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희 엄마 보고 명품을 너무 따진다는 둥 자기 엄마는 이름도 잘 모르는데 너도 그럴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방은 조금 좋은 것을 들고 다니긴 했지만 다 어쩌다 여행 갈 때 싸게 하나씩 장만한 거지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걸 무조건 사야 하는 그 정도의 소비병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 청바지가 40만 원 이상인 명품 브랜드며 신발 또한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명품이고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를 예복으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좋은 제품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엄마는 유명한 브랜드에서 예복 2벌을 해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브랜드에서도 예복을 해줬는데 또 전화가 와서 코트도 그냥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좀 화났지만 엄마는 괜찮아 그냥 다 해줘 라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것도 해줬습니다. 저는 진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리가 정말 복잡했고 너무 원하는 것도 맞고 앞뒷말도 틀리고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만두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 사실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 해서 결국 저희 엄마 손에 이끌려 사과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남자가 원하는 유럽으로 가게 되었어요. 날도 춥고 일찍 해가 져서 별로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은 잘 안 먹히고 말리게 되더라고요. 경비는 전부 반반이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예물도 내가 100만 원을 하면 그쪽에서 더 거의 맞춰서 다 했고요. 사실 예물도 남자가 불가리 시계를 이미 보고 왔더라고요. 반지도 까르띠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 거기서 했습니다. 싼 것도 아니고 다 비싼 것들이요. 혼수도 고가의 물건들로 집을 꽉 채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동생이 파리에 아울렛이 있으니까 꼭 거기 가서 가방을 사다 달라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기왕 간 김에 제가 예단으로 가방을 못 받아서 거기 가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시어머님 선물과 엄마 선물도 그냥 좀 비싸도 절값을 친척분들이 많이 주셔서 그걸로 충당하면 될 것 같아서 비싸도 그냥 샀습니다. 남자 쪽은 친척분이 한 분이라서 절값도 거의 없었고요. 시동생 신발을 선물로 사겠다고 하길래 남편도 하나 사라고 했더니 왜 같이 신으면 될 걸 하나를 또 사냐고 하길래 무점이 옮길 수도 있고 동생은 이미 결혼에 애까지 있으니 이제 옷이나 신발은 같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기분 나빠하더군요. 솔직히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각자 했는데 신발, 옷은 물론 예물, 시계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오르세 미술관에 가고 싶었고 남편은 루브르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데려다 준다고 했더니 길만 건너면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하고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심취한 나머지 10분 정도 늦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인지 5시부터 그 앞에 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10분이 아니라 10분 정도 늦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방에 들어와서 호텔에 있는 술을 마구 마시더니 막말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시끄럽다며 주제에 파악 좀 해. 너네 집이 그렇게 돈이 많아? 100억은 가지고 있냐? 우리 집이 더 부자거든? 너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영어도 못하더라? 그만 끝내자. 뒷수습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끝내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때릴 것 같은 표정으로 그러는데 전 너무 화도 났지만 무서워서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상황이라 나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 사람이 잠이 든 것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와 빨리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날을 샜습니다. 5시쯤 되니 일어나서 씻고 짐 정리를 하더군요. 저는 빨리 그 사람이 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제가 씻고 짐 정리하는 것을 계속 기다리더군요. 그러더니 여기서 헤어질래? 공항에서 헤어질래? 라고 얘기를 하길래 여기서 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너한테 있으니까 호텔 술값은 지불해야 하니까 같이 나가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짜 이대로 헤어질 거냐 묻더군요.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끝내자는 말 한마디 나온 적 없는데 마치 내가 먼저 끝내자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진짜 끝낼 거냐고 되묻더군요. 그래서 오빠는 왜 항상 이런 식이냐, 나쁜 말은 내가 하도록 유도한다 라고 하면서 알았다고 끝내자고 말하고 프런트 앞에서 돈을 반으로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는 하지만 다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가서 네가 잘했든 못했든 네가 여자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라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연락 바란다고 문자 엄청 보냈더니 밤늦게 연락이 왔더군요. 찾아와서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랑 가까운 데서 만나자고 해서 엄마가 직접 혼자 찾아가셨고 그 사람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꿔서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또 무조건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엄마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나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우리 딸이 잘못했다. 그러시면서 부탁하고 그 사람이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했고 엄마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쯤 후에 저희 집으로는 절대 연락을 안 하고 중매를 해주신 분을 통해서 그 남자 어머님이 저를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와 제가 새벽에 그 집에 찾아가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요. 우리 가족들도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결혼을 이어가고자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누그러지신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은 제 얼굴조차 보기 싫다며 너 왜 이러는 거니? 라며 저를 냉대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잘 타일러 보겠다. 라며 연락하겠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만나선 안 될 사람이 만났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모든 짐을 조용히 빼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화가 누그러지겠지 싶어 무조건 기다리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직접 근처로 찾아가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얘기 좀 하자고 기다린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가게가 끝날 시간이 되도록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선 그 사람과 집은 5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다시 중매해주신 분에게 그 사람 어머니가 찾아가 150만 원을 주면서 이제 이걸로 서로 간의 관계는 다 끝났으니 짐을 빨리 빼가라고 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신혼여행 총 경비가 얼마고 네가 쓴 돈 얼마 내가 쓴 돈 얼마 그렇게 해서 서로 계산할 거 없는 것 같다. 이혼에 동의해줘서 다행이다. 짐 빨리 빼가라. 난 외국으로 더 빨리 내년 초에 가기로 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 혼자 살궁리 다 해놓고 제가 기다리는 동안 한참 후에 연락한 게 다 이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매해주신 분도 화가 나서 그쪽 어머니에게 너네 아들 여자 문제 많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했다고, 해명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화가 나서 그 전에 들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창피하지 않으려면 잘 생각해라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너네 집 저질이구나, 너 창피하기는 하냐, 난 창피하다, 그런데 넌 정말 불쌍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꺼내면서 험담을 하더라고요. 전 정말 33년 동안 이 사람이 첫사랑이었고 첫 남자였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참고 또 참고, 정말 이제 자존심 다 버리고 잘못했다고 했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 5시간 걸려서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도 쉽게 결혼을 깨버리고 모든 걸 다 쉽게 무마해버릴 수 있다는 게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왜 나랑 결혼한 건지, 솔직히 지금은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결혼으로 한몫 잡으려고 나랑 결혼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로 화가 납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결혼까지 깰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버림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솔직히 돈으로 이런 문제를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그 사람이 쓴 돈이라고는 예물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물반지도 어느새 그 사람 어머니가 챙겨가셨더라고요. 저희 집은 혼수하느라 6천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저에게 남은 거라고는 이제 바꿀 수도 없고 놔둘 곳도 없는 아무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된 가구들 뿐입니다. 정말 돈이며 저의 몸과 마음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막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참아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댓글은 글을 쓰신 분과 연관성이 있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보세요. 저 만난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의 직장 동생입니다. 거짓말도 정말 환상적으로 하셨군요. 형이 사기꾼도 아니고 형 집 잘 살고 형 능력 있는 거 다 알면서 결혼했으면서 뭐라고요? 뭐 형이 과거에 여자 문제가 복잡했다고요? 나 원참 황당하군요. 당신과는 근본이 다른 집안의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납득이 가죠. 또 대출받아 시집가는 사람이 무슨 까르띠에에서 결혼 예물하자 그러고 연예인들 맞추는 데 가서 모녀간 명품 한복하고 온갖 터세를 부리고 난리더니 솔직히 결혼 전에 우리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아시나요? 형이 아버지 편찮으신데 흥청망청하는 거 너무 괴롭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결혼 전에 모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편찮으신 관계로 결혼이 급하긴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형과 당신 보내고 계속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의사와 36번이나 선본 것을 집안이 자랑하고 다니질 않나. 36번 차인 건데 지들이 소문내고 상대방이 소문냈다고 난리질 않나. 시부모에게 전달할 인사돈 당신네 모친이 김포공항에서 형네 어머니 보는 데서 척척 세고는 대충 보자기에 휙 감아 형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쑥 넣어서 건넸다면서요. 형이 창피해 죽을 뻔했다고 하더군요. 당신네들 정상입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당신네 집안 얘기는 왜 안 썼나요? 참 내 와이프가 당신과 대학 동문이어서 좀 물어봤다던데. 나 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혼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형 성격상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고 아마 당신한테 질리고 그동안 당신네들 행동에 치가 떨려서 결국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혼 전 당신네들의 된장녀 기질, 무식하기 짝이 없는 처사에 형이 얼마나 황당해하고 괴로워했는지 나는 옆에서 다 지켜봤었죠. 다음에 서울에서 저 만날 수도 있을 텐데 형은 미국 가고 없지만 이런 100% 날조글로 위로받으면 당신 기분이 좋나요? 그때도 느낀 거지만 당신이 이렇게 소설 쓰고 위로받기 원하고 귀신같이 궁상을 떠니 평생 남자 하나 없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인생 같아 보이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형이 정말 잘 헤어졌다 생각이 되네요. 진짜 내가 본 최악의 사람인 듯 합니다. 참고로 형은 미국에서 잘 근무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일도 생겼고 아주 최상입니다. 당신 만나고 형이 계속 뭔가 꼬였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형은 당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고 무엇보다 인간적이고 정 많은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할 정도면 당신네가 어떤 수준인지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과 헤어진 후 괴로워하던 형에게 된똥 밟았다고 생각하라고 위로해 주었던 생각이 나네요. 된똥은 잘 닦이지도 않죠. 침묵이 당신에겐 최선인 듯합니다. 제발 양심 좀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댓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